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 의사 김명준입니다. 또 한 달여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기 비욘드 스튜디오에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해안서울안과에서 망막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윤영희라고 합니다. 네네. 사실 해안서울안과에 3월 달부터 저희 네.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 해안서울안과 윤영희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약간 아직은 어색하실 것 같아요. 워낙 오랫동안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해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준비해 온 거는 이 워낙 비욘디가 이제 새로운 의학 정보를 시청자들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많은 게 벌써 있긴 한데 조금 생소한 건성 황반 변성과 지도형 위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습성이라는 게 요즘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습성 황반 변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 건성 황반 변성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성 황반 변성이 사실은 이제 훨씬 환자 수는 많은데 습성의 초기도 사실은 건성이고, 건성 초기에는 이제 시력이 아주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이제 노령에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냥 노아리하고 병원에 안 가거나 병원에 가도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이라서 이제 계속 병원을 안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병이죠.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치료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노령 환자가 점점 우리 수명이 길어지면서 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네. 사실은 건성황반 변성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안과 전문의 특히 이제 망막 전공한 의사로서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아주 얘기하자면은 1시간, 2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짧게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진도 좀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시간에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이제 영광이고요. 우리 김명준 원장님이 특별히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40년을 안과 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정년 퇴임하고 와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듣는 분들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안과 의사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잠깐 이제 짧게 소개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주시면. 순서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잠깐 한 15분 좀 말 짧게 해야 되겠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질환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82년도에 안과 전공이 시작할 때 사진입니다. 3년차 때이긴 하겠네. 그때 서울대학 의과대학 졸업하고 안과 전공의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때는 여자 의사가 별로 없어서 이 전체 중에 여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옛날 사진인데 이 시절에는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가 이렇게 많이 발달을 못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발달을 못했고 특히 안과는 이제 많이 발전을 못했던 상황이긴 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이재영 과장님께서 이제 거의 한국에서는 독보적으로 망막 환자들을 많이 보셔서 망막 환자들이 서울대학병원에 많이 오셨었는데 이제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술의 이제 부족함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망막을 전공하고자 했던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운이 좋게 이제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그 망막 교육이 별로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86년도부터 한 3년 동안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여기 마이클 마머 교수님 굉장히 이제 안과에서는 이제 유명하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의사시지만 거기에서 연구실에서 제가 그 연구를 배우고 했더니 아주 중요한 운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3년 동안 이제 망막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연구를 하면서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워낙 제가 제일 이 마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원칙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말해주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야 된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만 논문을 잘 써야지 허위로 논문을 쓰는 거는 안 쓰는 것보다 못하다. 연구 윤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해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때 그거를 제가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로 삼고 평생 살아오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뭐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황우석 사이언스 논문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게 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제가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만 해서는 제가 어차피 의사니까 이제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해야 되는 지금보다도 이때는 이제 망막이 전부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위주였던 파트였기 때문에 수술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 연구실에서만은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임상 전임의를 하려고 찾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딴 나라에 있는 의사들은 그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그 임상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한국에서도 보고 또 미국 가서 2차로 플렉스라는 것도 보고 뭐 인턴 과정도 하고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고 이것 또한 이제 굉장히 운 좋았던 케이스인데 도헤니 아이 인스티튜트라고 탑 프로그램에 제가 임상 전임의를 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그때는 좀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이 제가 여기 있는 펠로우고요. 우리 이제 스티브 라이언이 그 중에 여러 교수님 중에서 이제 가장 수석 교수님이었는데 아마 지금 망막 안과 의사들 중에는 대부분 아시는 이제 레티나라는 책 교과서의 에디터인 치프이신 스티브 라이언이 저희 이제 수석 교수님이셨고 외래에서 그리고 이제 수술장에서 같이 수술했던 사진을 조금 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제 접할 수 없었던 첨단 망막 진료에 대해서 많은 거를 배우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것 또한 이제 계속 지금 운 좋은 행운의 연속인데 아산병원이 제가 33년 있었던 병원인데 제가 레지던트 끝나고 갈 때는 없었던 병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새로 이제 아마 올림픽 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 때쯤에 이제 초기 아주 지금 시작하는 큰 병원에 저를 받아주셔서 이제 굉장히 거기서 제가 저 나름대로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오긴 했지만 뭐 많은 뭐 장비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인력 뭐 이런 또 이제 환자들이 많이 와주는 그런 이제 서포트를 받으면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들이 뭐 제일 큰 병원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그때만 해도 성장하는 병원이었는데 병원과 함께 성장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고 뭐 나름 이제 안과 망막에 조금 이제 기여를 하지 않았나 환자들한테 받은 거를 좀 베풀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거기 이게 의국 사진에 지금 보면 이때는 아까 보여드린 거랑 다르게 이제 안과 물론 세월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자 의사들이 많이 있고 교수들도 여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년 퇴임할 때 사진이고요. 올해 3년 전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술도 많이 하고 환자도 많이 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또 생각나는 조금 이제 기억할 만한 거라고 한다면 요새는 뭐 거의 스탠다드로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수술할 때 좀 큰 바늘로 했었는데 요새는 무봉합 작은 25게이지로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들여오는 거를 제가 이제 조금 처음에 국내 도입하는데 좀 노력을 했었던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없이는 이제 신약 개발, 임상 시험이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이트를 넣어주지 않았는데 다국적 다기관 임상 시험을 망막 분야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이런 게 잘 되면서 신약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잘 되고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에 또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 진료가 제일 큰 일이긴 하고 환자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그중에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또 보람 있는 일은 많은 전공의 교육에 제가 참여했던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대강 해봤던 거의 100명, 88명 사진을 좀 모아봤는데, 여기 지금 우리 계시는 김병준 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저희 전공의 때 이게 아주 지금도 미남이시지만 더 이제 예쁜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그 많은 전공의들이 지금 전국 각각에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너무 보람차고요. 예, 또한 제가 이제 망막 전공이다 보니까 망막 전임의를 2년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처음부터 이제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34명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세보니까. 그래서 저희 해안안과에 또 있는 우리 이주영 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실제로 아마 전국 사실은 미국에서 활약하시는 분도 있고 전국 각각에서 우리 망막 환자 진료에 정말로 이제는 저보다도 훨씬 유명한 원장님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 또한 제가 보람차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이고, 뭐 이런 여러분들의 이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연구도 기초 연구나 임상 연구들 이제 나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논문도 썼고 해외 학회 가서 발표도 하고 아산병원 이름도 좀 알리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효과로 이제 수상도 제가 이제 학술상을 사실은 여러 개 받은 게 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아까 말한 이제 도헤니 아이 인스티튜트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그 스칼라를 뽑아주는데 이제 미국 한 명, 한국 해외 한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데 제가 선정이 돼서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하는 거에 처음 하는 건데 뭔가 보도했던 그 경험이 있나 이제 생각해 보다가 제가 사실은 테레비 같은 데 거의 안 나가는데 이게 명의를 한번 찍었었습니다. 이때가 2011년인데 굉장히 좀 어렵게 찍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니까 완전히 정말 그 프로는 다르다 그런 생각으로 그거를 잘 만들어서 많은 환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데 그 프로그램 잘 만들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서도 요새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요새는 이제 유튜브에서 좀 더 이거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더 이제 희망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그냥 생각에 제가 좀 약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제 안과 의사로서 망막 수술하는 의사로서 이제 한 가지 그냥 자랑을 좀 한다면, 제가 이게 인공망막 이식술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자 뭐 유일하게 했던 사람인데, 이 인공망막이라는 게 아마 환자들이 요새는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좀 중단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특수한 장비입니다. 이게 일부는 눈에다 이식을 하고 일부는 이제 바깥에 있는 거라 이제 모양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그 마크 후마연이라고 제가 안과의사, 미국 안과의사 사실 제 친구인데 이 사람이 요거를 발명해서 미국에서 이제 해마다 대통령이 주는 내셔널 메달 오브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을 받았던 그런 정도의 이제 인정을 받은 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눈에다가 그 미세 전극을 망막에 이렇게 붙이고 그 바깥에다가 이제 그 수신 장치를 이렇게 붙여놓은 요까지가 이제 눈에 수술해서 붙여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바깥에 파트인데 안경에 카메라가 붙어 있고 여기 이제 컴퓨터랑 연결돼서 카메라에서 상을 찍으면 여기 이제 컴퓨터가 그거를 전기 자극으로 변환을 해서 그 데이터를 무선으로 눈에 이식돼 있는 수신 장치에 보내면 이제 거기서 받아서 망막까지 그 신호를 전달을 하면 망막이 이렇게 일렉트로드와 망막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하나씩 자극이 되면서 이제 뇌로 가서 보게 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정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형체나 이런 사람이 있고 없고 이제 그런 걸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수술장에서 우리 후마연이 와서 제가 어시스트 해줬던 수술이고요. 이게 첫 환자가 이제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저랑 함께 이제 정원 거닐면서 이렇게 나무 보면서 좋아했던, 이게 사실은 그때 9시 뉴스에 그날 다 이렇게 나왔던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망막 의사를 하면서 했던
아주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30년 이상 아산병원에 근무를 하셨고 이제 망막 의사로서는 4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아주 짧게 축약을 해 주셨는데요. 한 10분, 15분 되는 시간 동안 축약을 해 주셨는데 그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료, 그다음에 교육, 연구 이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분야 하나 소홀함 없이 정말로 바쁘게 30년 이상 지내오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처음에 이제 망막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셨을 때 이제 망막 치료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하고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고 수술 장비라든지 수술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다른 분야도 이제 많이 발달을 했지만 그때 사실 안과 특히 망막 분야는 정말 발달을 못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한 70년대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수술, 뭐 레이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막 발달해서 이제 80년대부터 제가 갔을 때 했던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늦었죠. 요새는 생기면 바로 들어오지만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생기면 또 몇 년 있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제약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어서 이제 그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많은 거를 배웠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제 연구도 그렇고 지금은 훨씬 더 뭐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도 이제 그 의과학자라 해서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의사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뭐 교육도 요새 뭐 AI 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도 많이 생겨서 요새는 훨씬 더 잘하시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워낙 없던 시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룰 수 있는 거의 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죠. 지금은 워낙 높아서 웬만큼에서는 더 잘하기 어렵지만 이제 그런 시절이라서 좋은 시절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안과 의사 한 거 특히 망막 전공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후회가 없고 후배들도 많이 안과 망막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전에 저렇게 사진 저는 사실 좀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전공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굉장히 젊은 열정을 바쳤던 시간을 함께했던 전공인들 또 그들을 갖다 이끌어 주시는 입장에 위치해 있으셨던 분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전공의도 그렇고 펠로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사실 이제 여기다 넣지는 못했지만 이제 전공의 전임이 굉장히 고맙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파라메디칼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일 못했을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죠. 제가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여자 의사고 수술하는 여자 의사고 망막 분야가 조금 이제 중한 질환이라서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제일 걱정은 환자가 안 오면 어떡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술하자 그러면은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떡할까 제일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워낙 좋은 병원이고 큰 병원이었던 거에 제가 많이 이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도 이제 눈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은 뭐 예전에 있었던 뭐 발전기, 안과 발전기에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준비해 오신 내용은요, 이제 본론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건성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벌써 근데 황반변성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루테인이 도움이 되는지 질문도 있고 황반변성 가족력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성과 습성 황반변성의 차이점 그리고 뭐 암슬러 격자를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지 뭐 그런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오신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내용 말씀. 네, 질문 내용은 아마 제가 말하는 거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건성 황반변성 이게 사실은 에이지 릴레이티드 이제 노년 관련 황반변성이긴 한데 그냥 이게 너무 이름도 길고 그냥 황반변성,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지도형 위축인 또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드릴 건데 이제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는 걸 그냥 AMD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 증상은 이게 이제 암슬러 그리드입니다. 뭘 중심 시력이 나가는 거라서 처음에 약간 했을 때는 잘 선생님 없기도 하지만 뭔가 좀 흐려 보이고 중간이 좀 뭐가 이렇게 시야 결손이 좀 보이고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이러는 게 이제 증상이고 사실 습성 건성에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증상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몇 가지 검사 지금 앞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몇 가지 검사들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황반 변성이 뭐냐 그러려면 이제 우선 황반이 뭔가 이것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황반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이제 황반은 병이 아니고 이제 이 망막의 이 부분의 이름입니다. 이게 눈의 구조를 보면 이제 망막이라고 신경막이 카메라 필름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한 5, 6mm 정도 작은 부위지만 이게 중심 시력을 뿐더러 이제 세밀한 시력이라든가 뭐 색각이라든가 모든 거를 관여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단층 촬영 요새는 이제 워낙 많이들 보시니까 중간에 이제 여기가 이제 황반 분야는 이렇게 찍힙니다. 거의 구조가 망막이라는 구조가 워낙이 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광수용체라고 해서 빛이 들어오면 처음에 광수용체 자극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 빛을 전기 신경 자극으로 이제 바꾸고 그게 신경세포를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로 가서 우리가 이제 물체가 있구나 보게 되는 건데 이 광수용체가 빛을 받으면 이제 광색소라 해서 거기서 바꾸면서 이제 이미 역할을 한 거는 이제 폐기돼서 손상돼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계속 새로운 게 그 원반이 계속 생기면서 조금씩 원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거를 없애는 게 그 밑에 있는 망막 색소 상피층이라 해서 그 세포들이 열심히 그거를 이제 잡아서 이제 없애고 그 밑에 맥락막 혈관으로도 내려보내고 뭐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없어져야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계속해 이제 건강하게 망막이 유지가 되고 이 황반에서 이제 다른 망막의 어디 분야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또 병이 생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두루젠이라는 게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건데 요새 뭐 건강검진 가면 두루젠이 있으니까 망막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두루젠이 사실은 황반 변성의 제일 이제 대표적인 병변입니다. 그래서 두루젠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세포가 나오면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지만 망막 색소 상피 세포가 이제 노화가 되고 그 주변 조직이 경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제거된 그 찌꺼기들이 안 없어지고 이제 고이게 됩니다. 고이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도 기능을 잘못해서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 고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여서 실제로 앉아 사진에 보면 이렇게 노란 점 같이 보이는 거고 이제 OCT 요새 많이 찍으면서 보시면 밑에 이렇게 고여 있는 게 보이는 이제 이게 두루젠이고 그래서 두루젠이 이제 황반 변성의 이제 대표 병변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진행 단계가 이제 두루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 노화 과정에서 조금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노화가 오니까. 그래서 약간 생기는 거는 그냥 두루젠이 있지만 그냥 노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초기 황반 변성이라고 제가 말을 붙이고 이제 두루젠이 좀 커지거나 이제 여러 개 생기는 지금 보면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라지 두루젠, 소프트 두루젠 뭐 카테고리가 또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환자가 증상을 아까 그 암슬러그리에 대해서 이게 휘어져 보이거나 조금 덜 보이거나 이제 하면서 병원들을 오게 되고 이제 이게 중기 황반 변성 요때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시기고 이게 더 진행해서 후기가 될 때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건성과 습성이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요새 주사 맞고 많이 치료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습성 황반 변성 이제 거기 나쁜 혈관이 또 이게 아까 그게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 이제 비정상 혈관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지고 그러면서 생기는 게 습성 혈관 변성이고 그거보다 한 더 많은 숫자의 환자는 그냥 그 노폐물 쌓이고 그러면서 그냥 염증 생기고 그래서 그냥 그 세포들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위축이 돼서 그
광수형체, 망막색소 상피, 맥락망증 다 같이 이제 다 위축이 돼서 이제 이렇게 얇아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기하게도 이렇게 경계가 분명한 지도 모양으로 위축이 돼서 이름이 이제 지도형 위축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다시 좀 환자 그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지도형 위축은 여기 다 이렇게 위축이 돼서 이렇게 얇아져서 그냥 들러붙어 있지만 이게 층이 구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거고 습성은 이제 여기에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출혈도 되고 이제 막 하액도 생기고 이제 요 경우는 급하게 시력이 떨어지면서 안 좋기 때문에 환자들이 금방 알게 되고 요새 이제 그 주사 치료가 많이 생겨서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거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진행하고 아직은 치료약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꺼벙 123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건성 항반변성과 습성 항반변성은 많이 다른 건지 많이 다른 거네요. 네. 네, 하나는 위축으로 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이제 네. 혈관이 자라면서 네. 좀 더 악화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아까 전에 초기에 이제 증상이 뭐 바둑판 같은 걸 봤을 때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었는데요. 그거를 집에서 악화되는지를 스스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암슬러 격자라는 그렇죠. 거를 예. 병원에서 뭐 나눠드리고서 여기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은 조금 빨리 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오시라 그랬는데 그 전에라도 변화가 있으면 빨리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해는 되셨을 거고 암슬러 격자를 보통 거의 다 드리나요? 오시는 분들? 저는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환자가 다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돋보기를 끼고 보셔야 됩니다. 아, 네, 그 선을 네. 그냥 보면 이게 그냥 다시 갈 필요는 없겠죠. 그냥 보면 그냥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돋보기를 끼고 그 각자 두 눈을 하지 말고 각자 한 눈씩 네. 한 눈씩 봐서 이제 사실은 초기가 있는 사람이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진행은 하니까 이제 기본을 오늘 한 걸로 이제 잡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초기 같으면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냥 비슷하게 요 정도에서 계속 있으면 이제 그 문제는 없는 거죠. 언제부터 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심하게 생긴다든가 사실은 이제 요런 정도가 갑자기 암점이 생기는 건 아까 습성이 돼서 이제 갑자기 중간에 확 피가 나든가 이런 때 이제 생기는 거고 뭐 건성인 경우에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지는 않고 이제 조금 더 휘어져 보이거나 보이던 부위가 안 보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판정하는 거니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매일 하신다는데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한 일주일, 3, 4일 이제 그 증상 속도에 따라서 한 번씩 그전 거랑 비교해 보는 게 좋고 이제 안경 끼는 분들은 안경 끼고 가까이 안 보이는 노인들은 이제 돋보기를 끼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 건성, 급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이제 사실은 요 초기 이것도 다 건성이고요. 이제 이 건성의 지도형 위축까지가 이제 건성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요건 이제 습성이 되는 거니까 습성도 그전에는 건성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건성이다가 이렇게 그냥 습성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중기에다가 아니면 지오그래픽 애트로피가 좀 시작했다가도 이거 이제 크게 됐을 텐데 이제 조그맣게 생겼다가도 그때 습성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건성 습성이 시작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건성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후기에 가면서 습성이 되는 사람도 있고 건성이 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이렇게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쭉 진행하다가 습성으로 가는 경우도 네.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건성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습성인데 주사를 많이 맞아서 이제 신생혈관을 다 이제 퇴행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드라이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드라이 AMD로 부르느냐, 뭐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이라서 뭐 결과적으로는 드라이 같이 가기도 하는 게 사실은 습성의 치료 골은 드라이 시키는 겁니다. 건성이 좀 진행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건성으로 그냥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조금씩 유지하는 거를 바라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지도형 위축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뭐 과학적이지 않은 말 같이 보여서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면 이제 지도형 위축인데 이건 이제 아주 커진 지도형 위축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면서 위축이 이렇게 딱 보이는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황반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원인이 아니고도 이런 이제 지도 모양으로 위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진단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망막을 다쳤다든가 뭐 염증이 생겼다든가 뭐 어떤 이제 펜토산 같은 이런 약에 오래 먹었을 때 이게 방광염에 아마 많이 먹는 약인데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이제 스타가르트 병 같은 건 이제 유전적으로 생기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황반부의 세포들이 손상이 되면서 이렇게 저형광 모요소로 위축이 되면 이 지도형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생겨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원인이 뭔지를 감별을 해야 되고 이제 저희가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라고 이름을 붙이는 정의하는 거는 이게 노년 황반 변성에서 시작해서 지도형 위축이 온 것만 이제 병명으로는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는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약 개발이 되고서 약을 이제 어느 정도 쓰는 게 되느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하고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모양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최대한 감별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거네요. 치료 그렇죠. 방향을 예. 정확하게 잡기 예. 위해서는.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특히 망막 질환들은 그렇죠. 정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유병률이 뭐 얼마나 되느냐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건데 유병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정말로 이렇게 조사하는 데 따라서 네. 굉장히 다르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건성 황반 변성이 워낙 환자들이 병원에 이제 잘 안 오거나 왔다가도 이제 한 번 오고 안 오고 뭐 그런 병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 잡히는 게 이게 확률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이제 또 두루젠 발견을 많이 하면서 그런 환자들은 또 이제 너무 초기부터 이제 황반변성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과도기에 있어서 그 많은 그 유병률 데이터는 앞으로 이제 수정이 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한다면 이제 사실 중기 이상이 중요하다고 이제 해서 보면 이제 제일 문제는 노령 인구가 이제 급속히 증가하는 게 세계적인 거 우리나라도 그런데 한 60세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서 80세 이상이 되면 10% 이상이 되고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후기 황반 변성이 또 10%, 한 10%, 20% 이제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번 말했지만 건성 습성 비율이 이제 동양인은 좀 적다. 이게 자꾸만 이게 되는 게 습성은 거의 환자가 거의 다 지금 잡히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되게 유병률이 아마 거의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건성은 지금 좀 적게 잡히는 거니까 자꾸 비유해서 되는데 아마 비슷하게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이제 좀 적고 특히 동양인에서는 서양인에서는 비슷하고 동양에서는 적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알려진 뭐 메타 아날리시스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건성이 더 많은 거죠. 지금까지 통계를 봤을 때는 한국인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초기 중기가 다 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건성 습성이 거의 습성이 한 10% 20% 그거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성 지도형 위축 그러니까 후기 황반 변성에서 건성 습성을 비교하면 1대1일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건성은 발견이 좀 덜 된다. 후기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좀 혼동되죠. 그러니까 건성이 원칙적으로 훨씬 많고 그러니까 후기로 가는 확률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뭐 이것도 이제 좀 변하겠지만 10% 내외. 그러니까 대개는 초기에서 중기까지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유지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후기로 가는 사람은 많으면 한 20%, 10%, 20%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반은 습성, 반은 지도형 위축이다. 그 또 질문 주신 분이 한 70세 분들 중에 25% 정도가 황반 변성이라고 하셨는데 국민건강 영양조사 통계랑 저걸 보셨던 것 같아요. 통계를. 근데 이유들이 비슷한지
오는 이유들이 비슷한지를 물어보셨어요. 이유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질병의 원인?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25%는 상당히 많은 예. 경우인데 그게 아마 경미한 경우부터 심한 경우까지 다 포함했을 그렇죠. 건데 근데 예. 이제 황반변성의 원인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아, 그 가족력 뭐 또 질문도 하셨는데 그거랑 음. 묶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력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병이 그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황반변성이 생기는 사람의 어떤 특정 유전자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뭐 사람 얼굴도 다 닮았듯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유전자가 다 하는 거를 감안하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많은 게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특히 황반변성에 좀 확률이 높다. 그렇게 알려진 유전자는 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전병이라고 지금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후천적인 것들이 더 많이 강조되는 병이기는 합니다. 근데 70세 중에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25%라고 하면 사실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이 안과 의사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감별 진단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빅데이터로 모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경향을 보는 의미는 있으나 사실 요 25%가 어떤 이유로 된 건지 정확하게 진단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서 그거가 이유들이 뭐 어느 정도는 많은 경우는 이제 노년 관련이라고 생각은 되죠. 그렇지만 뭐 당뇨로 인해서 했던 경우나 아니면 황반의 다른 질환으로 수술한 경우나 다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황반변성으로 보이고 사실 변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많은 병에서 이제 거의 뭐 광의로 쓰면은 모든 걸 다 변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황반이 손상이 된 거는 변성이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잡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그런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어느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래서 예. 아까 이것까지 유병률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유병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점 그 높아지는 거 황반변성의 이제 유병률이 커지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한 60만 명이죠. 60만 명이 24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사 맞은 환자가 이게 이제 습성이라고 봐야죠. 이게 이제 6만 명이니까 약간 10% 대강 이제 맞게 되는 거고 물론 나이가 많아지면서 많아지고 이제 이 나머지는 이제 건성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는 이제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제 나이가 계속 많아지고 노령인구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질환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진단을 받으러 정기 검진을 오셔가지고 주변에 주사 맞으신 분들을 많이 보시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황반변성은 없습니까? 굉장히 좀 치료가 힘들고 정기적으로 또 그 눈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관심도가 많으신 것 같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위가 황반입니다 하면은 황반이라는 말만 들으셔도 깜짝 놀라시면서 황반이라는 거 질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이 부위가 황반이고 여기에 병이 생기는 게 황반변성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조금 안심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요새는 환자들이 황반이라는 말에 센시티브하고 그다음에 두루젠 이게 이제 모든 특히 이제 건강검진이 요새는 그 안저검사는 AI 리딩이 많기 때문에 두루젠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 그게 딱 디텍트가 돼서 황반변성 의심 이렇게 이제 아마 판독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두루젠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중기 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건 아니고 한 번쯤은 그러니까 안과에 가서 정확하게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자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건성 환자가 생각보다는 더 많은 환자가 디텍트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자꾸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지금 김영준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환자들이 와서 이제 황반변성을 물어보시는데 보면
건성 황반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루전 환자가 이제 미국 친구들은 니네 나라는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뭐 아산병원에 작년까지 있었을 때 몇 년 전에 저희 그 팀을 구성해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수백 명을 모아서 연구를 좀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논문 발표했던 건데, 저희가 대상으로 한 거는 중기 황반변성 이상인 환자, 아까 그 드루젠이 좀 큰 그 정도에서 그 환자들이 5년을 관찰했을 때 얼마나 더 후기로 가느냐, 이제 그거를 해봤더니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는 별로 이제 죽은 데가 위축이 없는데 5년 후에 이렇게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보이는 이런 환자가 이제 전형적인 환자인데, 습성 건성으로 된 환자가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로 된 환자가 7%가 있었습니다. 근데 습성이 14%였으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그 아까 같이 비율로 하다 보면,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하다 보면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3.5는 절대 아니다. 1대 1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차트를 보고서는 이제 후양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유병률 같은 거는 전향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모든 환자를 놓고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과거에 알려진 것보다는 과거에 진단 방법도 안 좋았고 환자들도 많이 안 오고 그런 시절에 알려진 것보다는 이제 건성 환자가 동양인에도 많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보여드렸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후기 중기 황반변성을 넘어서서 이제 지도형 위축이 이미 생긴 분들, 그 환자들만 대상으로 이 지도형 위축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지도형 위축이 이렇게 이제 도나스 같이 좀 있거나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섬같이 비어 있으면 여기를 환자들이 봅니다. 보는데 지도형 위축이 커지면서 이렇게 아주 깜깜하게 이렇게 완전히 채워지면 이제 정말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력이 나오는데 이렇게 잘 맞추면 그걸로 보는데 주변은 좀 어둡지만 이제 아주 안 보이게 되는, 이게 이제 커지는 속도가 특히 중간으로 커지면은 황반부 중심 쪽으로 커지면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커지는 속도를 재봤더니 여기 이제 써진 않았는데 원래 서양 사람들에서 커지는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양인은 지도형 위축이 별로 없고 있어도 별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제 결과는 저희 거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다, 이제 확률도 많고, 이제 있는 환자들에서는 보면 그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게 모양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똑같아서 이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논문을 발표했었고, 뭐 비슷한 논문들이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뭐 이거는 서양의 질환이다,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질환이다 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습성 건성 그런 걸 봤을 때도 질병의 패턴도 어떻게 보면은 서양인의 그 황반변성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거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이제 다른 거네요. 점점점 이제 진단이 되면서. 그게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뭐 대장암 이런 것도 이제 서양에는 그렇죠. 많지만 동양에는 없다. 네. 이제 위암만 많다. 이제 많이 달랐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같은 이제 뭐 아주 후진국은 또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 식생활이나 뭐 생활 습관이 비슷해지면서 그런 게 거의 비슷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이제 말하면 이게 습성 황반변성 처음에 약이 나올 때도 그 동양인에는 없다, 서양인에는 많지만, 그래서 임상 연구도 안 하려고 했고, 별로 이제 동양인에는 별로 시장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약을 만들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습성이 많다 계속 하면서 지금은 사실 이제 거의 똑같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뭐 다른 게 없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건성도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뭐 사람들이 다른 온 전신 질환도 요새는 동양인 서양인 이제 조금 특수한 거 몇 개 빼고는 비슷하고, 이제 이건 노화랑 관계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매 확률이 다르냐 하면 그건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매하고 비슷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치료제인데 아까도 여러분이 물어보셨고 지금도 물어보신 이제 루테인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사실 안과 의사들도 좀 헷갈리고 뭐 이제 그런 이게 약이냐 보조제냐부터 시작해서 루테인이 얼마나 많이 먹는 게 좋으냐 뭐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제 요거를 쓰게 된 거는 그냥 뭐 근거 없이 쓴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중요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응용을 하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연구가 우리가 RS2 뭐 이렇게 다들 아시는데 RS라는 게 이제 AREDS, Age Related Eye Disease Study 이렇게 이제 이거 약자입니다. 이거를 그 미국의 NIH 이제 브랜치죠. NEI라고 눈만 이제 따로 NIH 그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한 겁니다. 한 4,000명 이상을 환자를 대상으로 이게 이 황반변성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베타카로틴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E 이게 이제 항산화제 그다음에 아연, 징크하고 카파는 이제 아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는데 요렇게는 약하고 그다음에 위약군하고 이거가 이제 먹을 때 안 먹을 때 차이가 있는지 그걸 이제 관찰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질문에 지금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중기 황반변성 환자고요. 여기 이제 초기 황반변성 환자는 그러니까 초기 황반변성 환자는 거의 5년이 지나도 별로 진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는 영향이 없는 걸까요? 이게 영향이 없는 게 그냥 그 병 자체가 별로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먹으나 안 먹으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대답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건 중기 내지는 조금 후기 갔을 때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28%가 나빠지는데 이 약을 먹은 군에서는 20% 나빠졌다. 20%만. 그래서 한 상대적으로 25% 이제 진행할 확률을 감소시켰다.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온 이제 사이언스에 기반한 데이터고요. 이게 나와서 초기 약들은 초기 약들은 이제 베타카로틴하고 이렇게 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와서 쓰다 보니까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딴 사람은 괜찮은데 흡연자한테는 폐암의 위험을 많이 올리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투 연구에는 베타카로틴 대신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대치를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베타카로틴이 있는 거랑 루테인 지아잔틴을 바꾼 거랑 차이가 어떤지 해봤더니 오히려 더 조금 좋거나 루테인 지아잔틴 상대적으로 추가로 조금 더 좋거나 뭐 비슷하거나 그렇지 절대 나쁘지 않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베타카로틴을 뺀 다음에는 폐암 생기게 하는 거를 현저히 감소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베타카로틴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다 대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마 약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흡연자는 절대 그거는 먹으면 안 되고요. 흡연자 아닌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고 RS2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 E, 아연, 우리는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스탠다드 포뮬라고 뭐 거기에 뭐 플러스에서 오메가3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요새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근거는 요까지가 근거죠. 네. 중기 이상의 환자에서 이렇게 먹었을 때 후기로 가는 확률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부 낮춘다, 네. 감소시킨다. 줄여준다. 네. 그럼 중기 정도에 보통 병원에 오시게 되니까 그때 이제 진단이 되면은 이제 약을 드시는 거를 영양제 이제 건성한 치료제라 그래야 될까 좀 애매하겠네요. 국내에는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네, 이게 아마 미국에서도 그 약으로 허가받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보조식품 기능식품. 그리고 이제 중기거나 아니면 반대쪽이 후기가 된 환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빠질 거가 예상이 되는 환자. 근데 뭐 초기라고 먹으면 안 되느냐?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이제 항산화제고 그래서
이게 눈뿐만 아니라 뭐 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환자들이 또 먹으면은 웰빙 센스도 있고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하여간에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먹고 다른 비타민 먹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고 이게 비타민 C 같은 게 너무 과량으로 들어가는 거 중복되니까요. 안 좋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이게 징크, 아연 같은 것도 굉장히 고용량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좋다고 해서 더 많이 드시거나 그러는 거는 권하지 않고 하여튼 이제 딱 의학적으로 권하는 거는 중기 이상인 경우에 이제 요에 맞춰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그 줄이는 것뿐이지 그거를 뭐 정지시키거나 되돌이키는 기능까지 있는 약제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구 약제니까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참고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제 뭐 그 마지막 거 예. 요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치료가 없느냐? 치료가 없는 건 아니고 지도형 위축에는 치료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약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 미국하고 호주에만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약인데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 체제로 이제 그 보채 체계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너무 그게 약간 면역 작용을 하는 거여서 뭐 병원체 같은 게 들어오면 이제 없애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이제 발현을 하면 염증 반응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조직에 손상을 주는 건데 아까 그 두루젠의 성분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컴플리멘트 프로테인들이 발견이 돼서 이게 이 체계가 그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를 가게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나 그 착안해서 연구가 된 거고 결국은 임상연구까지 돼서 이거는 이제 컴플리멘트 3 억제제고 이거는 5 억제제인데 이제 두 가지가 지금 허가를 받아서 나와 있고 이거는 지도형 위축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아까 그 커지는 속도가 조금 덜 커진다. 이것 또한 이제 멈추는 것도 아니 조금 덜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치매약 허가 받듯이 효과가 굉장히 리미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약이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먹는 약이 아니라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안군에 주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에 가서 맞고 온다든가 뭐 이럴 수는 없는 약이고 그리고 지도형 위축 중에서도 이제 진행한 환자만 하는 거니까 이제 저희 나라에는 지금 안 들어왔지만 아마 뭐 내년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는 치료인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어떤 건지는 좀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네. 조금 약이 고가라고 들었는데 약이 이제 이게 하나가 뭐 3,000불, 2,500불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사약이라서 만약에 뭐 미국에 가서 맞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3,000불 넣고 맞고 뭐 이러는 것들이 현실적인 불가능한 약이고 이제 이 병 자체가 갑자기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뭐 현재로서는 이제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조금 더 이제 선정 기준을 잘 해서 시도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 그냥 사실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건성 황반변성이 치료가 딱 없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관리 예후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말로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병이냐 아니냐 중요하고 그 치료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그 위험인자 관리는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고 오랜 기간 이루어지는 일이고 모든 성인병원하고 관계가 돼서 대사증후군, 뭐 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악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 강한 자외선 노출은 막으셔야 되고 흡연은 모든 병이 그렇지만 이제 이 황반변성은 이제 굉장히 그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흡연은 끊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RS2 포뮬라가 그래도 이제 특정 어느 부분에서는 도움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한다면 이제 그 정도의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굳이 예후를 말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도 노화하면서 조금씩은 악화되니까 이제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악의 경우에도 제일 이제 마지막에 환자들이 걱정하는 게 완전히 깜깜하게 이제 자기가 장님이 될까 그러시는데 중심 시력은 없어지지만 주변 시야는 남기 때문에 일상생활 거동하는 데는 거의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안심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진단하고 잘 관리하고 또 적절하게 치료 받으시는데 그렇다고 아주 희망이 없이 완전히 깜깜해지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많은 내용인데 건성황반변성에 대해서 잘 디테일을 설명해 주셨고 또 요약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망막 의사로서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로운 또 질병 정보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다시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